여러분, 만약 2025년 최고의 투자처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I나 기술주가 아니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거의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시장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숫자 212%, 이게 2025년 한 해 동안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ETF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와, 1년 만에 투자금이 3배 넘게 불어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수치죠. 자, 그럼 당연히 궁금해지죠. 대체 뭐였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가능했던 걸까요? 아마 다들 새로운 AI 주식이나 획기적인 바이오 기술 이런 걸 떠올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 헤드라인에서 보는 그런 핫한 기술주들, 그것도 아니었죠. 정답은요, 정말 예상치 못한 곳, 훨씬 더 오래된 곳에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5년 시장을 뒤흔든 건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은이었고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금이었습니다. 바로 귀금속이었던 거죠. 2025년은 정말 말 그대로 귀금속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해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그의 성과 상위 15개 펀드가 전부 귀금속 관련 펀드였으니까요. 이건 압도적이었다고밖에 할 말이 없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금이 무려 71%나 오르면서 이 엄청난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진짜 스타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은과 플래티넘. 금의 거의 2배가 넘는 149%나 폭등하면서 시장을 그야말로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원자재인 은 자체가 149% 올랐는데 어떻게 은에 투자하는 ETF는 212%라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입니다. 그 정답은 바로 운영 레버리지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이건 금속 그 자체에 투자하는 것과 그 금속을 땅에서 파내는 기업, 그러니까 광산주에 투자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미스터리가 한눈에 풀립니다. 저희는 이걸 돋보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보세요. 은은 현물은 14% 올랐죠? 그런데 은을 최고라는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는 무려 212%나 급등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바로 이게 운영 레버리지의 마법입니다. 운영 레버리지가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자, 광산회사가 은 1온스를 캐는 데 드는 비용이 예를 들어 $20로 딱 정해져 있다고 해보죠. 은 가격이 $22면 회사는 온스당 $2를 벌어요. 그쵸? 근데 은 가격이 딱 10%만 올라서 $24.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4.2가 됩니다. 수익이 2배 이상으로 껑충 뛰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원자재 가격은 조금 올랐는데 기업의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원리. 주가는 당연히 이걸 따라가고요. 자, 그럼 이 212% 신화의 주인공, 은광산주 ETF는 대체 어떻게 생긴 상품일까요? 대표적인 상품 중 하나인 아이시어즈의 SLVP ETF를 예로 들어서 한번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ETF는 실물 은 덩어리를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전 세계에서 은을 캐는 회사들의 주식을 사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 25개 정도 되는 기업에 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요. 또 재밌는 건 순수하게 은만 캐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보통 금도 같이 캐기 때문에 다른 귀금속 가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 가격의 방향성과 개별 기업들의 경영 실적, 이 두 가지가 선거를 좌우하는 셈이죠. 그리고 투자 지역을 보면요. 캐나다나 미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페루 같은 신흥국 기업들도 꽤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물론 분산 투자 효과도 있지만 동시에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그 나라들의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에도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이 엄청난 수익률, 그 돋보기 효과는요. 사실 양날의 검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익을 증폭시키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손실 역시 무섭게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은은 가격이 오를 땐 매출이 비용보다 훨씬 빨리 늘어서 이익이 폭발하죠. 하지만 반대로 은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매출만 줄어드니까 이익이 훨씬 더 빠르게 쪼그라들거나 순식간에 엄청난 손실로 갚일 수 있습니다. 주가도 당연히 곤두박질 치고요. 수익을 키워줬던 바로 그 레버리지가 손실도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크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ETF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은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원자재 리스크만 감수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주식 리스크, 또 광산에서 사고가 나거나 경영을 잘못하는 운영 리스크, 심지어 채굴 지역의 정치적 불안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이 모든 위험을 한꺼번에 떠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투자를 포트폴리오의 중심, 즉 핵심 자산으로 두면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위성 자산인 거죠. 다시 말해 전체 자산의 아주 작은 일부로 앞으로 은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는 강한 확신이 설 때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란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212%라는 정말 놀라운 숫자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쩌면 더 큰 시장의 변화를 읽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우리는 금과 같은 아주 오래된 전통 자산과 AI 같은 최첨단 기술이 동시에 시장을 이끄는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이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이례적인 해였을까요? 아니면 이제 미래는 실물 자산의 오래된 가치와 디지털 기술의 새로운 힘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라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해봐야 할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